안녕하세요. 뻔뻔한 구글쌤 김재현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수송기술의 역사 그리고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알아봤죠. 자, 이제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적게 나올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동차 배출가스는요, 연료인 그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 물질을 완전 연소해서 나오는 그런 물질인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연료가 완전 연소, 제대로 타는 거 완전 연소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불완전 연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완전 연소가 되면요, 수증기나 이산화탄소가 아닌 유해물질이 발생돼서 배기가스로 나오게 됩니다. 유해물질은 일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발암물질 등이 있어서 호흡기 질환 또는 알레르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의 증상을 악화시켜서 인체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점점 그 방향을 친환경 자동차로 바꿔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아볼 자동차는요, 바로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알려드릴 친환경 자동차는요, 총 4가지 정도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두 번째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 세 번째 전기 자동차. 네 번째 수소 전기 자동차. 이렇게 4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자, 하이브리드란 뜻은요, 잡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2가지 이상의 것이 섞여 있는 자동차, 즉 우리 모터와 엔진, 이렇게 2가지가 있는 자동차를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합니다. 자, 엔진과 모터가 2가지가 다 있다는 것은요, 엔진의 단점을 모터가 보완하고요, 또 모터의 단점을 엔진이 보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요, 이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엔진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모터로 움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엔진이 구동되는 동안에는요, 배터리를 충전하고, 자, 모터로 구동하게 될 때에는 엔진이 멈춰 있고 전기 배터리의 힘으로만 모터를 돌려서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석유 에너지의 사용량이 훨씬 적겠죠. 네. 그리고 그만큼 연료도 절약할 수 있고, 또 그만큼 배기가스 배출도 적게 됩니다. 자, 완벽한 친환경 자동차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완된 친환경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앞서 알려주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다가 이 전기 코드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자동차가 엔진의 힘으로 달리면서 전기가 충전되고 그 충전된 전기로 모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인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가정용 전원장치, 이 플러그 있죠? 전기 꼽는 거, 그거를 연결해서 직접 집에서 충전도 하고 달릴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완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쉽게 말하면요, 집 주차장에 충전소가 있는 거죠. 또는 어디 공원이나 이런 곳에마다 있는 충전소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꼽아서 충전을 하고 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세 번째로 전기 자동차인데요. 그럼 전기 자동차는 아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겉으로 보기에는 전기 코드도 꼽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을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충전하는 방식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아무래도 내연기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기차적인 요소를 가미한 정도로 변형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실제 전기 자동차로 가기 바로 전 단계로서 결과적으로는 전기 자동차로 가는 것이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되는 최종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구조가 훨씬 더 간단해요. 부품 수도 훨씬 더 적어요. 자, 전기차에는 아무래도 엔진과 연료 탱크 대신에 뭐가 있을까요? 네, 모터와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전기 자동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엔진을 움직일 때 발생하는 그런 열도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차량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고 하죠. 예,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막 그냥 막혀져 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열도 발생하지 않고 배기가스도 나오지 않는 진짜 친환경적인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기 자동차의 대부분의 무게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배터리팩입니다. 그래서 차가 매우 무거워질 수 있고요. 배터리 때문에 차 가격도 되게 비싸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배터리가 이렇게 좀 작아질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친환경 자동차, 바로 수소 전기 자동차입니다. 자, 수소 전기 자동차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다만 전기를 직접 충전하여 달리는 자동차가 아니라 수소 연료를 넣고 그 수소 연료가 산소와 반응해서 발생하는 전기의 힘으로 자동차가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죠? 자,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는 배터리가 없고요. 수소가 전기를 바로 발생시켜서 모터를 돌려서 가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전기차는 전기차인데 수소의 힘으로 가는 전기차란 뜻이죠. 그래서 수소 전기차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휘발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수소를 주유한 후에 수소를 산소와 반응시켜서 전기를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참 신기한 거는요, 수소 전기차는 공기 정화 능력도 있대요. 단순히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서 친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이미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는 능력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수소 전기차 한 대가 경유 자동차 2대의 배기가스를 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진짜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과연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소차와 전기차를 각각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전기차는 수소 전기차보다는 비교적 저렴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차종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배터리가 엄청 크죠? 엄청 크기 때문에 무거운 배터리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차가 매우 무거워요. 아까 말했듯이.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배터리도 한 3년간 쓰면은 방전돼서 수명이 다 돼서 충전도 덜 되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죠. 자, 마찬가지로 전기차의 배터리도 수명이라는 게 있어서요, 사용하다 보면 점점 사용시간이 짧아지게 된대요. 그리고 충전하는데도 최소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급한 일 있을 때에 전기차 배터리가 다 됐다고 하면은 아마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반면에 수소 자동차는요, 충전 시간이 매우 짧아요. 자, 한 5분 정도 충전이면요, 수소를 다 채울 수 있고요. 한 번 충전하면은 전기차보다 2배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차값이 전기차에 비해서 2배 이상 비싸고요. 아직은 수소 충전소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또 가장 결정적으로는 위험한 건데, 수소가 폭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동차가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많겠죠. 자동차도 위험하고요, 수소 충전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현재까지는 전기차냐 아니면 수소차냐, 무엇이 더 좋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이와 같은 배기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완벽한 친환경 자동차가 꼭 상용화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배워본 첫 번째 하이브리드 자동차, 두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소 전기 자동차. 자, 이 네 가지는 모두 친환경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는 수소 전기차라든지 그냥 전기 자동차라는 것은 아직 지금 발전 단계에 있지요. 자, 그에 비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미 개발되어 있긴 하는데 완벽한 친환경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완벽한 친환경 자동차, 배기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그런 자동차로 진화하고 발전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도 다음에 자동차를 바꾸면요, 전기 자동차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꼭 나중에는 전기 자동차 또는 수소 전기 자동차로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도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들의 구글 사이트에다 잘 정리해 놓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계속 새로운 사이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운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일 처음 만들었던 수송기술의 역사, 수송기술의 종류 있었던 그 사이트에 페이지를 하나를 추가해서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서 만들어 놓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다 또 한 페이지 추가해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또 정리해 놓는 겁니다. 자, 각종 사진들이나 동영상들을 찾아서 또는 조사한 글들을 찾아서 잘 그 안에다 정리해 놓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되니까 적어도 페이지 만들어 놓고 간단한 내용이라도 적어 놔서 나중에 우리가 계약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 선생님이 한번 쫙 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구글 사이트에다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송 기술에 대해서는 완벽하게는 몰라도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배운 것들만 잘 정리해 놓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까지 수송 기술의 역사부터 종류,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까지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수송 기술 이야기로 나타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